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수행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기 본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반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단위사업별 결산 총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578억 3,638만 2천원으로 지출액은 555억 3,054만 8,485원, 보조금 반납액은 18억 2,555만 5,095원, 집행잔액은 4억 8,027만 8,420원이며 예산 현액 대비 지출 비율은 96%, 집행잔액 비율은 1%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 대상자 통합조사입니다. 예산 현액은 48만 원으로 지출액은 34만 6,420원이며 지출 비율은 72%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 활성화입니다. 예산 현액은 544억 5,345만 8천원, 지출액은 527억 2,662만 7,415원이며 지출 비율은 97%입니다. 보훈단체 지원은 예산 현액 22억 4,302만 3천원, 지출액은 20억 1,648만 5,840원이며 지출 비율은 90%입니다. 보훈행사는 예산 현액 3,706만원, 지출액은 3,613만 3,530원이며 지출 비율은 98%입니다. 재구호는 예산 현액 6억 6,380만 84만원, 지출액은 3억 4,706만 4,710원이며 지출 비율은 52%입니다. 인력 운영 경비는 예산 현액 2억 6,884만원, 지출액은 2억 3,440만 7,790원이며 지출 비율은 87%입니다. 기본 경비는 예산 현액 3,129만 5천원, 지출액은 3,109만 7,510원이며 지출 비율은 99%입니다. 보전 지출은 예산 현액 1억 3,838만 6천원, 지출액은 1억 3,838만 5,270원이며 지출 비율은 100%입니다. 다음은 이용, 전용, 변경, 이체 현황 및 2월 사업 내역입니다. 이용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전용 현황입니다. 통합 사례관리 교육 교재 제작을 위해 행사 실비 지원금 집행잔액 48만 원을 행사 운영비로 전용하여 사용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쪽 변경 현황입니다. 직원 급양비 및 신문 구독료 충당을 위하여 출장 예비 집행잔액 130만 원을 변경하여 사용한 사항입니다. 이체 현황 및 2월 사업 내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이쪽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64개 세부사업 4억 8,027만 8,420원으로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2억 2,761만 3,400원, 지출잔액 2억 5,266만 5,02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설명자료 1쪽 지출 현황입니다. 2020년 복지정책과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은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등 5개 사업 3억 266만 4천 원으로 지출액은 1억 7,940만 7,510원이며 집행잔액은 1,425만 6,49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영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책에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질의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일 의원님. 예, 안정일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020년도 우리 그 회계연도에 우리 그 지역사회 복지 활성화로 해가지고 예. 이게 보조금 반납이 한 14억 5천 정도 되는데 이건 뭐 인원이 줄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때 왜 그런 거예요? 예, 일단은 그 사업비가 좀 과다 책정된 부분도 있고요. 예. 그리고 주요 원인은 그 작년에 그 위기가구 긴급 생계비 지원 사업이라고 있었는데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서 이제 그 국비 지원 사업이었는데요. 그게 좀 대상자 수가 이제 한 2개월 반 정도 추진한 사업이었는데 그때 대상자
발굴이라든가 그 신청이 좀 약간 까다로워 갖고 그때 좀 잔액이 한 6억 정도 남은 그 부분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이제 그 작년 여름 수해로 인해서 그 긴급 그러니까 임시 조립주택 건설했을 때 그게 네. 먼저 경기도 그 제9호기금으로 3억 1,500 지원했다가 우선 지원해서 사업을 진행했고 후에 이제 다시 국도비 변경 내시돼 갖고 그 예산이 이렇게 실제 집행한 거는 거의 다 집행한 건데 예산이 2배로 쓰는 그런 형국이 돼 갖고 또한 그게 한 3억 천 정도 돼 갖고 그 부분이 두 개 아까 위기가구 생계 지원하고 해서 거의 한 10억 이상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그래갖고 그런 부분이 좀 집행 잔액이 발생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국도비를 많이 요구를 한 거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거기서 국도비를 많이 내려보낸 거예요. 일단 저희는 그 기준 수요에 맞게 예산 그쪽 요청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긴급복지도로 그 기준을 완화시키면서 대상자 예산액을 더 많이 좀 배정해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대상자 발굴 등 최대한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그 예산 과다 그 배정이 돼갖고 좀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4천 단위고 14억 정도면은 예. 보조금 너무 많이 반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아깝다고 생각도 들고 예. 잘 썼으면은 좀 더 보조금을 쓸 수도 있는 기회가 됐을 텐데 좀 아쉬워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그 국도비 보조금 같은 게 내려오면은 예. 될 수 있으면은 반납하지 말고 예. 최단위로 이게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박상순 의원님.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계획인데요. 예, 예. 이게 지금 경기도 매칭 사업인 거죠? 예, 예. 예, 한 40% 정도가 부정 처리가 됐는데 예. 이거 뭐 그 사회복지사 그 처우 개선 관련해 갖고 필수교육비 지원하는 거잖아요. 예, 예. 왜 이렇게 많이 남는 거예요? 아, 이게 당초에 그 예산이 그 보수교육비 지원 이제 집합교육 할 경우에 1인당 5만 6천 원씩 지원을 해줘갖고 예산으로 편성했던 부분인데요. 네.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집합교육이 진행이 안 돼갖고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하반기부터 6월부터 이제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온라인 교육은 그 지원 금액이 1인당 4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차액 1인당 16,000원 차액 발생했고요. 그리고 온라인 교육 그 12월까지 계속 진행했지만 한 340명 정도 교육을 받았는데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당초 그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의 단가 차이 그리고 그 온라인 교육으로 인해서 그 이제 일부 이제 그 좀 당초 계획 인원보다 좀 덜 받은 인원에서 그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인데요. 예. 우리 예비비가 지금 2억 5,124만 원이 투입이 됐고, 예. 근데 이게 지금 보조금 반납이 6,134만 원, 그리고 보조금 정산 잔액이 9,201만 원. 예. 근데 지금 위기가정 무한돌봄이 경기도 매칭 사업인 것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아니 근데 그 예비비가 투입이 되고 도비가 반납된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무한돌봄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당초에 그 원래 분예산 3억 5천이었다가 이제 추경 1회 추경인가에서 그 4억 5천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저희가 요 예비비 세울 당시만 하더라도 그 거의 그 작년에 그 기준이 4월 달부터 기준이 완화되면서 신청량이 좀 많이 몰렸습니다. 그래갖고 예비비 세울 당시에 잔액이 한 3천 정도 남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 매달 책정되게 되면 이제 그 3개월 동안 그 생계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 향후 3개월 소요액에 갖고 한 1억 6천 정도 부족한 상태에서 잔액이 3,300 정도 남아서 그 1억 3천을 예비비로 세웠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후에 이제 또 그 경기도에 갖고 총 그 확정 내시가 이제 한 8억 6천 정도 내려온 건데 거기에서 저희가 또 그 지급할 부분들에 갖고
1억 2천인가 예비비를 세우게 돼갖고 한 부분인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이제 8억 6천에서 저희가 7억 1천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8천 정도 잔액이 발생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처음 상반기 때 진행할 때는 그 당시 매월 그 정기적으로 나가는 금액 대비해서 부족해서 예비비를 세웠던 부분인데 하반기 들어서는 약간 좀 신청량이 좀 전반기보다는 좀 덜 들어왔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대상자 수도 저희가 어쨌든 최대한 발굴했지만 긴급복지 우선 지원하고 그 차후에 경기도형 무한대보험으로 지원해 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약간 잔액 좀 발생이 됐습니다. 아니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예, 이게 지금 도비 추가 내시가 지연이 돼서 예비비를 우선적으로 편성하고 집행을 했다는 예, 것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 예, 이후에 여튼 좀 지연이 됐더라도 도비가 추가적으로 여튼 확정해서 내려왔을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럼 예비비가 우선적으로 투입된 만큼 세이브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비 부담분을 예비비를 세웠던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그 이게 경기도 40, 그 안성시 60에서 40대 60 비율인데요. 네. 일단은 그 저희가 그 예비비를 세웠던 부분은 이제 시비 부담분을 먼저 그 추경 전에 이 세우기 전에 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기 전 하고 이제 시비 부담분을 예비비를 세웠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 둘 다 7월 달하고 8월 초에 예비비를 세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예산 그렇게 예비비 세우고 확보하고 나서 이제 집행한 게 하반기 들어서도 계속 이렇게 대상자 발굴하고 지원을 했던 부분인데 이제 나중에는 좀 잔액이 발생된 부분이죠. 아니 그러니까 네. 도비가 여튼 40%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시비의 충당분을 우선적으로 예비비로 편성해갖고 사용을 했다. 예, 이 예.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예. 그럼 실제 보조금 반납액이 지금 6천만 원이 되어지는데 예, 예. 지금 시비 부분에 대한 그 보조금 집행 잔액도 예. 거의 60% 수준에서 이렇게 지금 남은 상황이어서 예. 제가 좀 이해를 못하나 봐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제 의원의 말씀은 어쨌든 그 예비비 이렇게 두 번씩이나 세우고 나서 한 부분인데도 이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예. 지금 보조금을 반납한 금액하고 지금 예. 시비 부분에 있어서도 불용 처리한 게 예, 예. 그 비율이 그 시비 충당분에 대해서 여튼 미리 예비비를 당겨 썼다고 한다면 예. 시비 부분에 대한 불용 처리가 좀 적어야 되는 더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비보다? 제가 여튼 그러면은 그 시비 대응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금 예비비에 먼저 편성을 해갖고 지금 집행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시비 대응 부분을 네네. 예비 편성하고 별도로 추경에는 그걸 다시 그 시비 세우지 네네. 않았던 거고요. 예. 예, 일단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인데요, 이것도 뭐 예, 예. 지금 예산활력 3억에서 한 4,300 정도 불용 처리를 했는데 예. 지금 예비비를 보니까 지출 결정을 3월에 하셔갖고 지출을 12월에 하셨어요. 아, 예비비 그러니까 생활지원비는 이제 3월 이게 작년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그 본 예산이 없다가 갑자기 이제 그 2월 달에 이제 확정 내시 내려와 갖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후에 추경에 세운 건데 그 이제 내시되고 나서 이제 그 예비비로 해서 먼저 당시 그 예산 7천만 원 내려갖고 시비 부담금에 대한 것 1,100 정도 세웠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비비를다가 그 시비 부담금 그러니까 7천만 원 중에서 그 시비 부담금 1,169만 원을 예비비로 세우고 한 건데 후에 어쨌든 예산이 이제 최종적으로는 3억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대상자들 작년에도 아시다시피 안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코로나 확진이 별로 발생이 없었습니다. 그래갖고 생활지원비는 예산 이것도 처음에는 나중에 7억까지 올라갔다가 저희가 추경 때 그 3억 감액해갖고 3억으로 맞춘 부분인데요. 그건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작년에 많이 확진되고 급증하면서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시군별로 금액, 시군 그 수요랑 상관없이 금액을 이렇게 상당히 많이 배정해 줬습니다. 그랬다가 저희가 이제 금액을 또 줄이긴 한 거지만은 작년에 안산 같은 경우 코로나가 별로 발생 안 했고 올해 들어서 이제 갑자기 많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갖고 그 예산 잔액이 좀 많이 남았던 부분이거든요. 아니 저는 이게 뭐 잔액도 잔액이지만 예,
아니, 지출 결정을 3월에 하여서 왜 지출을 12월에 했는지가 궁금한 거고, 그리고 이게 지출을 12월에 한 결과를 갖고 보면 역추적하면은 이게 뭐 추경 편성도 사실상 가능했던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지출 결정은 그러니까 3월에 그때 예산 세워서 이렇게 한 거고요. 12월까지 계속 매달 그 지출은 계속 했던 부분입니다. 12월에 갑자기 매월. 한 게 아니고요. 예, 예. 그러면은 도비가 우선적으로 지금 그 확정 대시가 이루어지면서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을 했고, 예, 예. 여튼 매월 집행을 그 예비비로 지금 집행을 하셨다는 말씀이시고, 예, 예. 아니 근데 예, 예. 일단 집행일이 예. 지출일이 그 표기가 그렇게 여기 되어져 있어서 여쭤봤어요. 예. 네. 그 이재민 구원도요. 예. 이게 지금 6억 6,300에서 지금 절반 정도가 불용이 됐네요. 예, 요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재민 그 임시조립주택 해갖고 9개 동 짓는 데에서 총 그 3억 1,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한 개 동당 3,500만 원씩 들어가는데요. 네, 네. 그래서 9개 동에서 3억 1,500이 들어가는데 작년에 그 이제 8월 달에 그 재해가 나고 나서 저희가 바로 그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국비, 도비 내시되는 거는 시간적으로 상당히 좀 오래 걸린다 그래갖고 경기도에서 우선 경기도 재해구호 기금으로 이제 긴급하게 사용하라고 해서 3억 1,500을 내려줬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비용으로다가 이제 이재민 임시조립주택 이제 추진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후에 이제 10월 달에 이제 그 국도비가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갖고 다시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기존에 지급한 국도비가 내시됐으니까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은 반납하라 그래갖고 그래서 결론은 집행은 거의 100% 다 한 부분인데요. 예산이 이렇게 이중으로 이렇게 잡혀돼 갖고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복지정책과가 보조 사업이 많아요. 네.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 지금 보조금 아까 우리 다른 의원님 말씀이 주셨는데 지금 보조금 반납이 18억이 지금 넘고 예. 그거에 따른 지금 보조금 정산 잔액도 지금 2억이 넘는 상황이에요. 예. 1년에 사실 이게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만 하면은 20억 넘게 지금 불용 처리가 지금 된 상황이어서 네. 여튼 그 국도비 보조 사업 부분에 대한 사업 추계부터 좀 객관성을 좀 기하셔갖고 좀 예산이 좀 잠자는 일이 좀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산 수요 대응도 거기에 추정에 맞게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대상자 발굴 더 이렇게 열심히 해서 불용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설명 및 지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경기 복지정책과제 공정합은 수고하셨습니다.